가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알더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알더밥에서 진행과 건강 파트를 책임지는 청담인 한의원 원장 안상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창 켄싱턴 플로라 호텔 식음료 파트를 맡고 있는 김영백입니다. 여기도 그만 김미성입니다. 네, 저희 오늘은요, 한국 맥주는 대동강 맥주보다 맛이 없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문종훈 교수님 모시고 재미나고 유익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본 방송 들어가기 전에 우리 가족분들 후기 먼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세이즈님, 지금 와인편 듣고 있는데 너무 어려운데요. 유튜브로 올려주신다니 감사합니다. 그것도 다시 한번 복습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밑에 코마님이 동의합니다. 내용이 방대하고 찾기 어려운 주제라 안 박사님이 따로 공부하셔서 정리해 주실 수는 없나요? 나중에라도. 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써머리를 만들어 본 적이 대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는 없어가지고. 근데 하여튼 한번 좀 그 일목요연하게 써머리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 정리하는 게 더 힘드실 텐데요. 한번 해보죠, 뭐. 자, 그리고 서돌님, 저는 찰순대로 시작해 점점 선지 비율이 높은 찰순대가 좋다가 이제는 막창에 선지 듬뿍인 담양의 순대가 좋네요. 주말에 도축장에 순대랑 뒷고기 사러 가야겠어요. 이 뒷고기가 그 경상도 그 부산 쪽에 언어죠? 예, 뒷고기에. 뒷고기. 그 머리고기를 주로 보통 뒷고기라 그러는데 또 뒷고기는 그게 사람들 도축장 사람들 도축하다가 항정살 이런 게 원래 밖에 안 나왔었습니다. 맛있으니까 맛있으니까 뒤로 빼갖고 먹다 그래서 뒷고기. 자, 우리 오늘 그 게스트로 나와주신 우리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문종훈 교수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마시고 더 잘 노는 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문정훈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 교수님 저희가 어렵게 또 초대를 드렸는데 한번 양력 제가 간단하게 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자, 현재는 이제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의 지역정보 전공 푸드 비즈니스 랩 또 정교수로 계시고요.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에서도 계셨고 또 미국 주립대학교에서 그 뉴욕 주립대 이 박사 과정 받으셨네요, 그죠? 네. 경영대 경영학과 및 시스템학과에서 박사 과정 하셨고요. 또 이 석사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마치셨고 학사는 서울대학교에서 1991년부터 1996년까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이제 91학번, 91학번이시죠, 그죠? 네. 예. 자, 뭐 저희가 이제 음식과 관련된 팟캐스트니까 당연히 우리 문종훈 교수님 얘기를 들으려고 모셨지만 혹시 이런 그 음식이나 농경제 또는 사회학 이런데 그 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나 이런 것도 있으시면 좀 한번. 뭐 원래 제가 서울대 농대 출신이기도 하고요, 학부가. 그다음에 이제 원래는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경영과학을 공부했어요. 네.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를 5년 동안 했었는데 5년 정도 지나고 내가 쓴 논문들을 보니까 전부 먹는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먹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찰나에 서울대학교 이제 농생대에서 푸드 비즈니스 쪽으로 교수를 이제 뽑는다고 해가지고 옮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먹고 마시고 노는 거 세 가지만 연구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노는 거. 아니 먹고 마시고 노는 거 연구하시면서 또 월급도 받으시고 이거 정말 꿀 직업이신 것 같은데. 뭐 꿀직구라고도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끊임없는 비만과 고지혈증에 시달리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지금. 네. 저도 사실은 알더밥 시작하면서 3kg 들었어요. 이거 빠지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나 약을 좀 사야 되겠네. 근데 이게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죽어라고 새벽마다 운동을 하는 이유가 컨디션이 좋아야지 음식이 맛있거든요. 더 많이 먹을 수가 있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두 분도 이제 운동을 좀 하셔야 되는. 뭐 그러니까 운동을 해도 운동해서 빠져나가는 것보다 더 많이 이게 섭취가 더 많으니까. 저는 또 이 식사하는 버릇이 아침이랑 점심은 진짜 간단하게 먹거든요. 근데 저녁을 이제 6시 반부터 시작해가지고 1시까지
앉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이제 6시간 정도를 그대로 이제 먹으니까 아따야. 거의 매일 저녁이 만환경석이네요. 네, 그냥. 그렇습니다. 자, 저희 그 다음 편에서는 우리 문종원 교수님하고 건강하게 먹는 비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조금 지금 말씀하신 그거는 건강과는 좀 반대쪽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 뭐 우리가 답을 알아도 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솔직히 건강하고 어찌 보면 많이 먹고 다 알고 있어. 안 되는 건 어쩌라고. 안 되는 거. 아, 그리고 저희가 그 다음 편에서는 이제 유기농 음식이 과연 건강에 좋을까? 뭐 이런 어떤 음식과 그 사회 현상, 문화 이런 다양한 주제로 우리 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문종원 교수님과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저희 주제는요. 한국 맥주는 대동강 맥주보다 맛이 없다. 라는 이야기로 한국 맥주와 우리 뭐 수제 맥주 요새 유행하는 이런 수제 맥주나 외국 맥주를 좀 비교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 텐데요. 그 문 교수님 이런 얘기가 나온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 맥주가 결국 맛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실은 그분이 그 타임지의 한국 특파원이었나요? 영국 분이시죠? 네, 이코노미스트. 이코노미스트. 그분이 이제 그 신문에다가 글을 냈죠. 한국의 맥주는 아주 뭐 연하고 뭐 무슨 뭐 오줌 얘기 마로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사가 이제 이슈가 되면서 우리가 먹고 있는 이 맥주가 진짜 맥주가 아닌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실은 이제 그때 제가 그 맥주를 저희 대학원생들이랑 푸드비즈니스랩 애들랑 그 이제 맥주를 마시면서 그 기사가 뉴스에 나온 걸 이제 봤습니다. 맥주를 드시면서. 예. 그래서 진짜 그럴까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 관련된 저희들이 연구를 실제 진행을 했었어요. 정말 우리 맥주가 맛이 없는지에 대해서. 뭐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진 않은 걸로. 그렇죠. 놀랍게도 몇 년 전부터 이제 마트에 수입 맥주들이 굉장히 많이 풀리기 시작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죄 사서 먹었는데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카스가 제 입맛엔 제일 잘 맞아요. 그거는 뭐 맥주 자체보다는 소맥용으로 드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게 저희들이 실험을 했었는데 어떻게 했었냐면 일단 이제 맥주를 크게 이제 우리가 한 두세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하잖아요. 하나가 이제 라거 계열의 맥주가 있고, 그다음에 에일 계열이 있고, 또 그 이외에 기타 아이들이 있습니다. 뭐 람빅이라거나.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주로 먹는 그 카스나 뭐 하이트나 이런 것도 다 라거 계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내에 있는 당시 뭐 라거 계열 우리나라 맥주 몇 개랑 수입 맥주. 그 랭킹이 굉장히 높은 이 라거 맥주를 가지고서 우리가 그걸 해서 실험을 했어요. 라거 맥주끼리 맥주끼리 실험을 했죠. 해봤더니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게 무엇이든 카스라고 말하면 다 맛없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블라인드로 하면은 그렇지 않잖아요. 블라인드로 하면은 안 그런데 카스를 카스라고 그러면 맛없다 그러고요. 카스가 아니 그때 브랜드 얘기해서 그 뭐 일본의 아모 맥주, 아사히. 그냥 편하게 나쁘시다. 그런 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뭐 하이네켄이랑 이런 맥주들을 다 섞어서 했는데요. 그 당연히 브랜드를 보여주고 하면은 하이네켄이 당연히 1위였어요. 근데 브랜드를 몰래 바꿔봤거든요, 저희들이. 하이네켄에다가 카스라고 붙이면 또 그게 다 맛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브랜드 효과예요. 브랜드 효과, 마케팅 효과. 그래서 사람들이 하이트랑 카스랑 그러면 맛없는 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하지만 아마 유튜브라는 이런 동영상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 우리나라 맥주 먹어보면 나쁘지 아주 맛있다고 말 안 하지만 나쁘지 않더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많은 분들한테 물어보면 우리 맥주가 맛없다 얘기를 하는데 실제 블라인드 테스트 보면 그렇게 안 나온다. 그럼 이게 뭐냐? 이미지고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 맥주가 지겹다라는 이야기를 맛없다라고 이야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시에 보면 그 실험을 한 게 한 4년 전인 것 같은데요. 딱 맥주에서 두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맨날 비슷한 맛의 맥주를 먹다 보니 아이고 지겨워를 아이고 맛없어라고 이제 표현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실제 뭐죠 수입 맥주랑 이런 것들만 먹여보면
표현이 적절하게 네. 먹여보면 많이 드시면은 에일 맥주들 소위 말하는 진한 맛이 나는 맥주들이 맛있다라고 하시지만 또 그거는 많이 못 먹거든요. 많이 못 맛있는 먹어요. 거. 한 두 잔 먹으면 솔직히 질려버리죠. 먹으면 라거는 시원하게 해가지고 못 마를 때나 쫙쫙 들어가는데 에일은 좀 분위기 잡을 때나 앞에 앉으면 중식 좀 놔두고 가시라고 한입 있을 때 그때 먹는 이거든. 전 세계적으로 봤어도 그 전 세계 맥주 시장을 봤어도 이 라거 계열이 한 95% 이상이에요. 예.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예를 들어서 뭐 아사히, 하이네켄 뭐 다 라거, 일반적인 다 라거. 맥주들은 다 라거 계열. 황금빛은 라거고 네. 좀 색깔이 좀 진하고 보라색이 자주빛이 난다. 그러면 이쪽은 이제 에일이고. 그럼 지금 쿠마에서 파는 수제 맥주라는 건 그건 네, 에일이고. 에일입니다. 에일 쪽이 그러면 에비스는? 에비스는 라거. 에비스는 라거. 아. 그러니까 라거하고 에일이 이 어떤 맛의 비교 대상은 아니네요, 그죠? 라거는 종이 다른 거니까. 완전히 다른 종이 다른 거죠. 거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거니까. 완전히 다른 거고 실제 라거 맥주가 나오게 된 계기는 네. 그 산업혁명 이후에 냉각 기술이 발달했잖아요. 발달한 이후에 나올 수 있었던 수도 있고요. 그 전에는 소위 말하는 이 저기 뭐죠 상온 발효를 한 거죠. 예. 상온 발효를 하면 에일처럼 에일이 나옵니다. 나오고. 아, 상온 발효하는 예, 에일. 예. 근데 쉬 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 상온. 근데 라거는 저온 발효를 하기 때문에 안정된 이렇게 해가지고 리스크가 별로 없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깔끔하게 빠지는 거죠. 예. 황금빛으로. 대신에 그래서 에일이 유통기한이 좀 짧아요. 에일을 만들 때마다 맛이 맞아요. 바뀝니다. 네. 맞아요. 유통기한이 에일이 좀 예, 짧죠. 짧아요. 예. 보통 한 6개월, 뭐 길어야 한 1년 정도 미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제 맥주라고 표현하는 거는 대부분 에일이죠. 아니 라거도 만들어요. 라거도 있고요. 예, 그래요? 에일도 있고 다 있습니다. 예. 발효를 어느 정도 온도쯤에 따라 하느냐 그에 따라서 나이라고 애가 좀 많이 나뉩니다. 아니 저는 이제 그 한국 맥주 라거만 마시다가 한 몇 년 전에 이제 그 에일이라는 걸 처음 마셔보고 그 아마 입맛이 조금 진한 거 아니면 좀 강한 거 뭐 이런 거를 조금 좋아하는 스타일인가 봐요. 그래서 에일 맥주를 딱 마셔보면서 오 이건 맛있다. 그동안 내가 먹던 오비나 카스하고 하이트하고는 틀리다. 그래서 한동안 되게 좋아했었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그 에일 맥주는 사실은 한 서너 잔 이상은 못 마셔본 적이 없네. 그죠? 뭐 그냥 우리 라거 맥주는 한 500cc, 1000cc, 2000cc도 마시는데 짝으로 놓고 먹죠, 보통. 아 짝으로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음식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보라 마셔라 하는데 거기 뭐 이렇게 A를 넣고 좀 잘 안 되잖아요. 그때는 진짜 맥주 짝으로 갖다 놓고 락으로 이제 마시는 게 맞는 거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좀 분위기를 내면서 뭔가 좀 이렇게 하려면 그때는 A를 좋고 저도 그런 바에 가면 저도 A를 시키지 락을 잘 안 시키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또 반대로 우리가 치맥을 한다, 치킨을 먹는다. 당연히 라거죠. 라거죠. 네. 할 때는 에일 안 시키죠. 안 시키죠. 치맥할 때는. 그런 상황에 따라 이제 하는 것이고 다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흔히 맛이 진하거나 강하면 맛이 좋다라고 말하는 그런 성향은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치명적인 오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예. 예. 진하다고 해서 맛있는 것도 아니고 또 라이트하다고 해서 그게 맛이 없는 건 아닌데 자꾸 이제 사람들이 진하고 하면은 왠지 그거를 더 맛있다고 해야지 좀 있어 보이니까. 계속 그 먹으면서 향을 맡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된 게. 와인 들어와서 그런가 마시면서 이 향이 무슨 향이 나네 무슨 향이 나네 맥주 마시면서 향을 찾고 와 그러노. 아니 요새는 맥주 마시면서 괜찮은데 어떤 사람들은 와인잔에 소주 먹으면 소주도 향이 나. 물론 다르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요새 왜 이렇게 다들 너무 힘들게 가요 술을 갖다가 편하게 이렇게 즐기면서 가야 맛있는 되는데 거 맛있는 거지 뭘 자꾸 맡아갖고 끼끼를 아니 근데 그 진하다는 게 저희가 이제 한약을 다려드릴 때도 사실은 뭐 인삼이나 황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도 이 달인 그 탕약 자체는 진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어떤 환자분들은 이게 좀 약이 좀 덜 달여진 것 같다, 덜 좋다. 이렇게 컴플레인을 하면 그때는 다음에 처방할 때 숙지향이라는 약을 살짝 넣어주면 진하게 나와. 색깔도 강하고. 그러면 그 일반인들 봤을 때는 진한 걸 보면 좀 뭔가 좋은 게 많이 들어가고 훅 좀 그 탕전한 것 같고 이거 좀 뭘 거면 야 이건 내가 뭐 몇십만 원 주고 샀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인식의 오류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 라거 맥주와 예일 맥주도 왠지 예일을 보면은
그 뭔가 진하고 좀 더 고급스럽고 좀 비싼 느낌 네. 그런 느낌을 저부터도 옛날에 받았던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왜 우리는 오랫동안 하이트랑 카스밖에 없었느냐 이걸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예. 봤을 때 실은 국가가 이 라이센스를 딱 두 개만 나눠줬던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맥주 공장을 차리면은 우리가 라이센스를 준다라고 하지만 그 당시 주세법에 의하면 이걸 제가 정확한 규모는 기억이 안 나는데 1년에 몇십만 톤 이상을 생산하는 그거를 해야지만 라이센스 준다고 해가지고 현실적으로는 맥주 회사를 만들 수 없게 이제 하고 두 회사한테 독과점을 인정해 주는 거였죠. 근데 그 법이 완화되면서 바로 롯데랑 신세계가 뛰어들고 더 완화되면서 크래프트비가 쫙 퍼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규제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다양한 맥주를 못 마시고 있었던 거였다. 이제 풀리면서 이제 다양하게 마시게 됐죠. 근데 실제로 그 크래프트비가 쫙 퍼지기 시작한 건 몇 년 되지 않았죠? 그렇죠. 그 법이 풀린 게 몇 년 안 됐습니다. 풀리자마자 바로 지금 이제 크래프트비가 뜨기 시작했죠.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뭐 그냥 소형 그 수입업자들이 막 가서 그러니까 제 아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 소위 그 미국물 좀 먹으셨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수입 맥주에서 그 미국산 크래프트 비어 수입하시는 분이 벌써 몇 분이 계세요. 맞아요. 그 참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시장 우리 맥주 시장을 보면 실은 이 그 오비나 오비 그죠? 그 카스 그다음에 하이트 요런 이제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식당이라거나 유흥업소에서 메인으로 여전히 팔리고 있고요. 가정용 쪽은 지금 확실히 바뀐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이 주세법이 두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업소용이랑 가정용. 가정용은 주로 이제 마트나 편의점에서 팔리는 건데 이거는 이제 자료를 보게 되면 이미 전체 이 가정용 맥주의 50%가 수입 맥주로 바뀌었다. 그만큼 소비자들이 이제 다양함을 이제 추구하는 이제 그런 시대로 돌아섰고 내 입맛에 맞는 맥주를 찾아 먹는 문화가 정착되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입 맥주가 보통 4개 만 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아니, 편의점에서 굉장히 싸게 팔아요. 4개 만 원, 5개 만 원 가지고 있는데 보면 국산 맥주가 더 비쌉니다 오히려. 맞아요. 더 비싸. 선택의 폭에서도 가격 폭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확실히 달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내 이제 맥주 회사들이 컴플레인하는 게 이건 역차별이다. 그렇죠. 이게 주세법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수입 맥주는 오히려 더 세금이 훨씬 싸고 국내에서 제조하는 맥주에서 세금을 강하게 매기니까 오히려 국내산 맥주가 더 비싼 이런 이상한 이제 상황이 그렇고 어떻게 보면 정말로 그 역차별이네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수입 맥주 들어오는 것들이 지금 그 유통기간들이 없습니다. 보시면. 아 그래요? 예, 유통기간들이 거의 짧은 거나 된 거 이렇게가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얼마나 묵히든지 상관이 없어요. 유통기간 받아보면. 아닌데? 그건 아니에요. 보세요. 그거 저기 뭐야 수입 맥주가 우리나라 맥주보다 한 6개월 정도 유통기한이 길 뿐이지 그 병에 보면 표시는 다 돼서 들어와요. 들어올 때 그러니까 내 말은 들어올 때 이렇게 1년 남았다 나고 딱 들어오면서 6개부터 돈을 찍는 거예요. 아 들어와서 들어와서 찍는 기라고. 그래갖고 유통기한 길다니까 또 길어보니까 들어올 때부터 다 여기서는 거의 유통기한 다 된 거. 여기로 들어올 때 여기 도장 딱 찍고 또 느리지고. 그때부터 새 거가 되는 그것도 새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좀 싸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이것 때문에 맥주 회사들이 대가리 터진다더라고. 그런 왜 이렇게 주냐고. 쉽게 얘기하면 좀 이렇게까지 표현하면 그렇지만은 거의 반 쓰레기 사다가 그냥 싸게 파는 걸로도 될 수 있는 거니까. 또 그런 것도 있고. 자, 우리 그 문정원 교수님이 주신 그 자료에 보면 이 MIT 공대에서 맥주 실험한 게 있다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요 내용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요거는 이제 외식업에 계신 분들도 한번 참고를 해볼 만한 건데요. MIT 그라고 하는 학교가 소위 말하는 뭐 아주 명문 학교잖아요. 그렇죠. 이미지가 좋은 뭐 서울대 혹은 한국으로 치자면 서울대나 뭐 카이스트 같은 학교인데 여기서 실험을 하나 합니다. 실험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보스턴에 있잖아요. 이 학교가 보스턴에서 그 동네 주민들한테 이메일을 뿌려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 MIT 맥주에 MIT에 있는 식품공학과에서 MIT 맥주를 개발했다. MIT 맥주. 와서 시험을 해라 합시다. 그래서 사람들 부릅니다. 그래서 이 그룹을 세 그룹으로 나눠서 이제 맥주를 먹이는데 일단 제가 진실을 말씀드리면 MIT 맥주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동네에 있는 로컬 비어에다가 식초 3방울 더 넣은 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사실은 심리 행동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넣고 이제 첫 번째 그룹 사람한테는 어떻게 했냐면 야 요거 MIT 공대에서 우리가 진짜 정성 들여 개발한 거다 먹어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뭐냐면
이걸 딱 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게 우리 MIT에서 개발한 맥주가 맞는데 실은 레시피를 먼저 공개하는 거예요. 네. 실은 식초 3방울 더 넣습니다. 그리고 마셔보고 레시피 공개. 그 동네 맥주랑 이 맥주 중에서 더 맛있는 걸 골라라 그러고 세 번째 그룹한테는 뭐라 그러면 자 이거 우리 MIT가 개발한 맥주인데 먼저 맛을 보라고 이야기해요. 맛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실은 레시피는 식초 3방울 넣은 것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보십시오. 첫 번째는 레시피를 공개를 안 했고 그렇죠. 두 번째, 세 번째는 레시피를 공개를 했는데 두 번째 그룹은 마시기 전에 맛보기 전에 레시피를 공개했고 예. 세 번째는 맛보고 나서 레시피를 공개를 했어요. 예. 그리고 이 사람들 뭐라고 그랬냐면 MIT 맥주가 더 맛있는지 이 동네 로컬 맥주가 더 맛있는지를 골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첫 번째 그룹 같은 경우에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 안 납니다만 한 80% 정도가 그 이 별 씨잘데기 없는 이 레시피라는 걸 모르는 그룹이죠. 80% 정도가 MIT 맥주가 더 맛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나오는 거죠. 두 번째 그룹과 세 번째 그룹은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두 번째, 세 번째도 MIT가 좋다고 안 나올까 했습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나온 거예요. 세 번째 그룹은 첫 번째 그룹과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75% 정도가 MIT 맥주가 더 맛있다고 했죠. 이거로 뭐냐면 일단 맛을 먼저 보고 난 다음에 이 레시피의 진실을 알게 되는 쪽이고 그런데 이 두 번째 그룹이 뭐냐면 레시피를 알고 먹었잖아요. 한찬타로 알고 먹었잖아요. 여기는 MIT 맥주가 맛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절반이야. 그 핵심은 뭐냐? 정보를 언제 전달받느냐에 따라서 이게 음식이든 무엇이든 선호도가 따라진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쿠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식당 두 분 다 식당을 하시네요. 그러면 호텔에서 식음료 팀장님이시고 뭔가 사람들이 와 맛있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여기에 미원 조금 더 넣었어. 그럼 여기에 사람들이 레시피가 뭐냐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맛보기 전에 이야기하지 말라. 맛을 보고 난 다음에 이 하차는 미원을 조금 더 놨더라고 하는 레시피를 공개하면 사람들이 여전히 와 한다라는 거죠. 일단 맛을 내가 MIT라고 하는 학교가 좋은 학교니까 맥주가 훌륭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선입견을 가진 상태에서 맥주를 마시니까 일단 좋은 거죠. 그 선입견이 한번 생겨버리면 이 뒤에 이게 사실은 별거 아니야 라고 해도 처음에 느꼈던 그 느낌 그대로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죠. 쿠마에서 내가 뭐를 먹었는데 맛있어요. 근데 실은 미원 좀 더 넣은 거잖아요. 예컨대 화미다시 이런 거 좀 더 넣고 말이에요. 홈다시 좀 넣고. 진짜로 예전에 제 친한 동생이 이제 삼성중앙역에서 이자카야를 하는데 저 매운탕을 좀 끓여다니까 약간 가포 스타일이라서 이제 손님이 해달라면 그 있는 재료가 다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도 조미료 쓰는 걸 굉장히 별로 선호하질 않아서 그냥 정성스럽게 끓여서 나갔는데 이게 무슨 맛깔이 없다고 막 너무 해서 계속 몇 번 빵꾸를 나서 저는 그때 이제 닷지에 앉아서 먹고 있었는데 그래서 미원 좀 넣어 미원 좀. 그랬어요. 저번주 봉어 냄새 나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시발 이제 그 미원을 갖다 이만큼 푹 집어넣어서 이제 끓였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맛을 좀 손을 봤는데 한번 드셔보십시오. 그래서 한 세 번째 새로 나갔는데 미원 한 숟가락 들어가면 딱 한 숟가락 먹더니 그래 이 맛이야. 딱 그래가지고 그럼요. 그래서 역시 마법가루가 좀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마법가루를 넣었다는 이야기는 맛보고 난 다음 이야기하면 상관없고 그렇죠. 맛보기 전 이야기하면 이게 뭐야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하신 MIT에서의 실험은 일종의 그 뭐 행동 심리학이나 그렇죠. 사람들의 어떤 그 심리를 어떻게 이용을 하면 그 음식 맛을 더 좋게 그렇죠. 맥주도 마찬가지죠. 일종의 좀 플라시보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요. 선입견과 플라시보와 다 이제 그쪽 그러니까 MIT라고 그러지 플라시보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맥주라고 하는 것은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입과 코로만 느끼는 게 아니라 선입견이라거나 예전의 경험이 정말 크게 작용하는 것이고 카스가 맛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실은 예전에 내가 가졌던 그런 선입견 또는 경험 때문에 나오는 것이지 그게 절대적인 내 입과 코의 결과는 아니라는 거죠. 야, 오늘 참 재밌는 주제로. 아니, 저도 이거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저도 이제 거의 한 30년 동안 한국 맥주만 먹다가 처음에 에일이라는 걸 접하고 이게 신세계죠, 신세계. 색깔도 틀리고 심지어 맛도 이거는 약간 진한 사골 국물 같은 그런 느낌이 그 전까지는 저 멀건 저 곰탕이었다, 그냥. 곰탕 같은 것만 먹다가 네. 그래서 한동안 이걸 되게 좋아하고 그런 마케팅들이 나오면서 야 이거 거의 우리나라 맥주는 내가 여태까지 먹었던 거 이거 다 쓰레기들 아니었어 뭐 이런 생각까지 가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오늘 문 교수님 전 진짜 그랬어요. 저는 사실 이렇게 맥주들 많이 나왔다고 그래서 뭐 그 에일도 그렇고 이제 호텔에 있다 보면 뭐 시음해보고서 써달라면서 이렇게 많은 샘플들이 들어오잖아요. 저는 지금도 에일 맥주를 안 쓰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제 입맛엔 안 맞아요. 예. 저는 그래서 사실 라거 계열이 제일 맞기도 하고 수입 맥주 중에서는 사실 그 사무엘 아담스 무슨 뭐 네, 보선 사무엘 라거 아담스. 그런 거는 오히려 그 맥주만 먹을 때는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몇 가지를 제외하고서는 뭐 일본 뭐 아사히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에비수는 먹어보니까 좀 라이트한 게 식전에 한두 잔 먹긴 괜찮은 것 같았는데 네네네. 사실 저는 맥주라는 거는 청량감 이걸 네. 위주로 먹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아직도 카스가 제일 맛있다고 하는 네. 거고요. 예, 근데 우리나라 맥주도 왜 클라우드나 그런 것들은 이미 충분히 라거 계열에서는 어느 정도 외국 맥주들하고 올라와 그렇게, 있습니다. 예.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차이가 카스하고 하이트 물을 타뿐다 아닙니까? 카스가 물은 제일 많이 타요. 네. 한 70% 정도 네. 타고 탄산이 많이 들어가요. 딴 맥주보다. 물을 타버리면 일본에서는 그 발포주라가 따로 빼버리거든요. 맥주를 안 치고 음. 따로 가긴 필라이트 같은 요즘